벅셔 해서웨이가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인데 벅셔 해서웨이, 그렉 아벨 CEO 체제 하에서 현금 보유량 소진했다. 이제 워렌 버펫이 CEO에서 물러나고 이제 최고 경영자 그레그 아벨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벅셔 해서웨이에서 이번에 45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했고 200억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 그래서 2분기에 3,970억에서 3,655억 달러로 현금 보유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모아놨던 그 현금을 그레그 아벨 최고 경영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부터 현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최고점에서 워렌 버핏이 현금을 최고까지 모아놓고 이제 그레그 아벨 새로운 CEO가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면 2022년부터 매수보다는 매도를 더 했었는데 이제 매수를 더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워렌 버핏이 완전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이사회로서 여전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벅셔 해서웨이가 현금을 여태까지 모아놨다가 이제 현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살만한 게 있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면 이제 13F가 나오는데 투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분기에 이제 그레그 아벨이란 새로운 CEO가 워렌 버핏 대신에 들어오고 난 뒤에 굉장히 획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글을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벅셔 해서웨이는 기술주를 안 사기로 유명했는데 애플 요거 말고는 기술주가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런데 구글을 처음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구글을 추가 매수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주들이나 AR 쪽으로 투자를 했는지 관련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면 꽤나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F는 대부분 2분기를 8월 14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대부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발표하는 그런 기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금요일에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64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달 전에는 공포 구간에 있었죠. 한 달 전에는 39까지 떨어져 있어서 공포 구간에 있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그리고 지난주는 중립 구간이었습니다. 45였었는데 지난주는 이제 일주일 뒤 오는 주부터 이제 탐욕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64.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이제 매수하는 구간으로 점점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해칭 포지션도 이제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도 이 풋콜 옵션인데 요게 상단을 찍고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번 주는 더 떨어졌습니다. 요 부분이 이번 주 추가적으로 떨어졌는 거고, 그만큼 풋 옵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 하방에 대한 보험, 이 해칭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을 점점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빅스 지수가 이제 14.89까지 떨어졌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모두가 이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을 때, 특히 악재 같은 게 있었을 때 과하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달마다 큰 손들 그리고 기관들을 설문조사하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 낙관론,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2021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고 하면서 방어적인 자산, 채권, 그리고 미국 달러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 너무 모두가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흐름이랑 트렌드는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방을 꾸준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최근에 금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좀 떨어지는 데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해서 장기 물가 지수가 올라서 물가 지수가 오르는 데에 대한 해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이 이제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상단은 445달러로 지금 가격에서 약 12%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술주로 들어가 있으면 금도 괜찮은 해칭 포지션이 될 수 있고 뭐 달러도 좋은 해칭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달러로 금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튼 이거는 또 나중에 더 조사해서 금에 관련된 정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만큼 시장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해칭 포지션을 줄이고 있고 풋콜 옵션 내려가는 걸 보면 그리고 빅스도 굉장히 낮은 수준 1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가고 있고 아마도 사상 최고가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추세가 이제 상방 추세이고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고 이제 신고가까지 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채널 댓글을 보면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돈을 다 벌고 그럼 주식 걱정도 없겠죠. 이런 영상을 볼 필요도 없겠죠. 계속 상방만 가면. 여튼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가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S&P도 사상 최고가 찍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찍고 3일 빠지긴 했지만 그게 기술주 쪽으로 순환이 되면서 다우존스 섹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라서 시장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코스피가 9,400까지 갔다가 5,20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하루 만에 15% 지수가 15% 올라서 지금 3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기 상방 추세는 유지하고 있어요. 6,0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방 추세 유지하고 있고 이것도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한국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혼란이 있으니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7월 달에 46억 달러 상당의 미국 주식을 매수해서 이번 연도 중에서 이번 연도 이후로 최대 월간 매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대비 627%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4월 달이랑 5월 달에는 미국 주식을 매도했는데 6월이랑 7월 달에는 미국 주식을 또 이번 연도 중에서 가장 큰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내 증시에서 미증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한국 증시의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7월 달에 정말 미친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질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코스피 안에 삼성전자가 30%,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9.6%, 거의 30대 30, 뿐만이 아니라 SK스퀘어도 3%, 삼성전기 2.3%로 가장 코스피 중에서 비중이 많은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종목이 거의 65%가 이 코스피 지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반도체 쪽으로 순환이 되고 메모리 쪽으로 순환이 되면 이 코스피도 오를 수 있지 않나. AI 쪽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몰렸다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가 이제 또 정상적인 범위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7,000까지는 그래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벌써 한국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7월 달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변동성을 겪고 미증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냐 마냐에 대한 뉴스는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합의가 임박했지만 조건에 충족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통항로에 대해 오만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밝혔으며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 해제와
제재를 없애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만 측에서는 협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동의해야 할 요구 조건 목록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아직 미국 측에서 내용이 나온 건 없고 금요일에는 미국 고위 간부 측에서는 협상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란이 상업 선박 운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면 미국은 이란 항구 공세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해당 뉴스가 나오고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여튼 유가는 지금 9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78달러, 80달러 밑에는 유지하고 있고 10년물 금리는 고용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10년물 그리고 3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번 연도 고점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벅셔 해서웨이가 이제 현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잘 모아놓은 현금을 역대급으로 모아놓은 현금을 이제 그레그 아벨 현 버셔 해서웨이의 CEO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구글을 매수했기로 유명한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주식을 샀을지가 이목을 끌 것 같습니다. 만약에 AR 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AR 쪽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존스랑 S&P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는 14.89로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 풋콜 옵션이 내려가면서 해칭 포지션에 대한 거를 좀 풀고 있고 그러니까 하방이 크게 나올 거에 대한 우려를 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낙관론자들이 많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서치에서는 이 투자 기관들도 과하게 상승을 보고 있다라면서 만약에 예기치 못한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 취약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상승 추세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친다거나 하방으로 보기에는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국장에서 미장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흥미로운 보도였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보시면 텔레그램에도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비농업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 나왔었을 때 바로 분석을 올려드리면서 그게 시장의 긍정적인 지표인지 악재인지 바로 한눈에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표나 주요 뉴스들이 나왔을 때 바로 이 텔레그램을 열어보시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